안녕하세요. 방랑소녀 성공기 방랑소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했던 부업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회사와 부업을 병행을 했어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부업이지만 자기 개발 차원에서도 부업을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열을 올렸던 부업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쿠팡 위탁 판매입니다. 4년 전쯤에 심사인분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 스토어 붐이 일었었죠. 그 당시에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해서 나도 이제 월 1,000만 원 벌 수 있겠구나 한 그런 허황된 꿈에 사로잡혔었는데요.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을 했는데 판매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찰나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쿠팡 온라인 판매 강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배운 다음에 온라인 판매를 하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3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위탁 판매 강의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방식은 아이템 위너라는 방식인데 쿠팡에 올라와 있는 상품보다 더 싸게 내가 제품을 올려서 그 아이템의 위너를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기존에 올라와 있는 상품에 내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올리면 제가 그 상품의 위너가 되는데 위너가 되면 노출의 기회가 넓어져요. 네이버 쇼핑으로 따지자면 그 카테고리의 가장 상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노출의 기회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품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쿠팡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시작한 달에 매출이 한 9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마진은 15%에서 20%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부업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부업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상품을 한 번 올려놓으면은 제가 진짜 자고 있는 사이에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현금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초기 자본이 상당히 적게 드는 편이긴 해요. 실제 물건 판매가 이루어지면 제가 물건을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없고 초기 자본도 크게 필요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진짜 사업을 하는 느낌이에요. 실제 상품들이 팔리는 걸 보면서 이 상품은 진짜 잘 팔리는구나. 이 상품은 정말 안 팔리는구나.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시장의 수요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단점 중에 하나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투입되는 편이에요. 상품을 찾아 올리는 게 일인데 내가 올린 제품이 팔려서 이제 발주로 넣으려고 할 때 그 공급처에서 품절이 되면 더 이상 내가 마진을 먹을 수가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품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엔 다른 상품을 또 찾아 올려야 되고 계속 상품 소싱을 해야 되는 소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물건을 찾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가다이기도 해요. 상품을 계속 올려야지 수익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입이나 제작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을 올릴 수 있는 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 마진을 저는 30% 정도로 생각하고 보통에는 한 15% 정도의 마진을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자본 창업에 가깝긴 하지만 쿠팡 정산 주기가 굉장히 길어서 돈매 경화가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판매 매입 금액으로 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 쿠팡에서 정산된 금액이 들어오는 건 최대로 2달 있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발주를 넣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 대금이 늦게 입금이 되면 저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을 받아서 판을 키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빚을 지면서 이 부업을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무한정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재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브랜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이 사진은 왜 썼냐, 우리가 찍은 건데 상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뭐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상품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크게 분쟁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상품을 바로 내리는 게 좋은데 그렇게 상품을 내리면 또 다른 상품을 소싱해야지 내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리소스를 투입해 주어야 합니다. 환불이나 교환 이슈가 있을 때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좀 노가다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창 작년에 미쳐있던 쿠팡 위탁 판매는 지금 살짝 놓은 상태고요. 뭔가 하다 보니까 현타가 너무 오더라고요. 결국 위탁 판매는 리셀 개념이기 때문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결국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조사가 가장 많은 마진을 먹겠죠? 브랜드와 소비자 중간에서 유통 마진을 조금 먹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가 저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일을 더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이 일에 대한 현타가 와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않고 좀 더 제 가치관에 맞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는 부업은 바로 강의입니다. 강의팔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강의를 실제로 팔아보니 강의팔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강의를 파는 게 정말 효율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정 분야의 어떤 경험과 지식, 노하우가 있다면 강의해보실 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최저시급이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강의를 통해서 이 최저시급의 10배 정도는 넘게 받은 것 같습니다. 나만의 경험, 기술만 있다면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막힌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하면은 이 강의료가 바로바로 통장에 꽂히기 때문에 돈이 쌓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 강의를 주로 해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수강생 수백 명을 거느린다면은 진짜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것도 우습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 하기 전엔 몰랐는데 이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특히 수강생이 잘 따라오고 실제 성과를 보여줬을 때 강사 입장으로 굉장히 뿌듯해요. 뭔가 내 지식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 영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아서 비용을 그렇게 높일 수 있진 않은데 뭔가 조금 니치한 분야? 특히 지식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답이 있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지식 창업 분야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돈 냄새를 맡고 아 이게 돈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강의는 아무나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가르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스킬셋이 필요해요. 작게라도 어떤 성과를 낸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료로 시작해서 좀 소액의 돈을 받고 강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강의도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쿠팡 위탁 판매 관련된 정보들이나 후기들을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있었는데 블로그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이 쿠팡 위탁 판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저는 수요를 파악하게 된 거죠. 자주 질문을 주는 이웃분들을 둔 덕분에 수요를 파악하고 아 강의를 열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내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의 홍보 플랫폼이 필요해요. 이런 팔로를 잘 만들어 두신다면 충분히 부업으로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또 다른 부업 중에 하나는 마케팅 대행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광고나 마케팅 업종에 종사했었고 현재도 마케터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능을 살려서 대행을 하는 방법이 제 전문성도 높이고 또 접근성이 좋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 인력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노려서 마케팅 대행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대신 운영해주거나 또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주는 등 회사를 다니면서 길러왔던 능력들을 바탕으로 마케팅 대행을
소소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제 전문성을 녹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여러 회사 대표들을 만나면서 인맥을 기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영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영업하는 스킬, 사람을 대하는 스킬도 기를 수 있어요. 특정 업계나 업종에 오래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업적인 전문성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개발자라 코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제안서를 많이 쓰는 업무를 해서 PPT를 잘 만든다 하면 그런 자기만의 스킬을 바탕으로 외주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많이 몰려있는 무료 체험단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무료 체험단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업체는 비용은 적게 들이고 마케팅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서 영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부업을 하면서도 느낀 게 진짜 부업은 부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부업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진 못했거든요.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메인이 돼서 정말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했던 일들인데 실제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의 부업은 엄청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를 꾸준히 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짜 메인 잡이 될 수 있게끔 그만큼 그런 부업에서 월급을 뛰어넘는 수익을 창출해야겠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월급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들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드 잡을 하면은 뭔가 나만의 길, 나만의 일을 개척하는 느낌이어서 확실히 성취감이 많이 들고 뭔가 자기 효능감이랄까? 그러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물론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긴 하는데 저는 뭔가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월급으로 만족을 못해서 혹은 회사에 만족을 못해서 혹은 추후 나중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사 밖에서 10,000원이라도 버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을 깨고 나오면 뭔가 다른 세계가 열리거든요. 제가 그동안 했던 부업의 장단점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뭔가 이건 내가 해보면 좋겠다, 이게 나한테 맞겠다 하는 게 있으면 올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랑소녀 성공기 방랑소녀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혹시 부업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